안녕하세요. 50억 아빠입니다. 8월 23일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파월은 금리를 인하할 때가 왔다고 발언하면서 9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임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주가가 뛰어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8월 초 블랙 먼데이 이후 조금씩 회복하던 코인 시장은 파월 발언을 반기며 플러스 5% 이상의 장대 양봉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코인 시장의 매수세라고 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도 최근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증가하는 시점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함께 상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지금 현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은 빠졌지만 반대로 스테이블코인 마켓캡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현 시점을 변곡점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를 얼마나 빠르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었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의 노동시장입니다. 파월은 현재까지의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다소 냉각되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에서 원하는 것은 물가를 잡으면서도 노동시장을 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파월은 강력한 노동시장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만약 앞으로 고용지표가 나쁘게 발표된다면 연준은 금리를 더 빠르게 인하할 것이지만 시장은 이를 경기 침체 우려로 받아들이면서 일시적인 하락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리가 가장 높은 수준에서 앞으로 완화될 여지가 많이 남아있고, 연준이 노동시장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 선언한 만큼 사실상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오더라도 앞으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인데, 최신 경제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8월 22일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지수는 예측치인 49.5보다 낮은 48로 발표되면서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했지만,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 비중은 불과 11%에 불과하며 반대로 미국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 업황을 보면 8월 22일 발표에서 시장 예상치였던 54보다 높은 55.2로 발표되면서 서비스업이 여전히 호황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3%의 실업률 또한 파월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으며, 이에 따라 경제는 건강하고 통화정책은 완화되면서 경기 부양이 일어남에 따라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인 골디락스 시나리오가 힘을 얻으며 상승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 상황을 보면 금리 인하를 반영하며 올해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으로 앞으로 하락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달러 가치의 하락은 자산시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에 따라 상승장의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또 하나 핵심적인 호재는 8월 23일 러시아에서 국영 암호화폐 거래소 두 곳에 출범을 확정짓고 국제 간 결제에 암호화폐 사용을 승인한 데 이어 이번엔 놀랍게도 중국 위안화를 연동시킨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국가로 2021년 이후 대외적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을 엄격히 규제했으나, 만약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면 중국 자금이 간접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열리면서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깊이 관여하게 되는 발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현재 코인 시장에 기축통화나 다름없는 테더를 보시면 해외에서는 코인을 매수하기 위해 주로 자국 화폐를 테더로 바꿔서 코인을 매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더가 기축통화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 미국에서 테더의 기축통화 자리를 빼앗고자 밀고 있는 것이 USDC입니다. 테더를 몰아내고 미국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코인 시장의 기축 통화로 만들어서 새로운 자본시장인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게 USDC의 발행사 서클의 뒤에 있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필두로 한 월가 금융 세력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국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국제 결제에서 상용화시키게 되면 위안화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넓힐 수가 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의 금융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달러화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브릭스 연합의 공동 통화 중 하나를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의도가 확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브릭스 연합은 9개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6개국이 연합에 가입하기 위한 공식 신청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브릭스 국가들은 거대한 인구와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이 상용화되고 국제 간 결제에 암호화폐가 사용되기 시작하면 다른 브릭스 국가들도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경제 형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쳐 글로벌 경제와 암호화폐를 금융적으로 연결시킨다는 의미가 있으며 새로운 참여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와 영향력이 확대되는 효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고정 댓글에 보시면 공식 텔레그램 정보방에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실시간 투자 관점과 중요한 인사이트들, 알트코인에 대한 여러 정보들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클릭 한 번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마운트곡스 상환 물량은 올해 시장의 발목을 붙잡은 가장 큰 원인이자 지난 10년 동안 코인 시장을 괴롭힌 최대 악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악재가 드디어 끝이 보이고 있는데 14만 1868개였던 상환 물량 중 지금까지 19,000명 이상의 채권자에게 상환이 이루어지며 8월 25일 기준 마운트곡스의 현재 잔고는 32,899개의 비트코인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7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상환 물량은 비트코인을 10% 적게 돌려받는 대신 먼저 받는 것을 선택한 일괄 상환 채권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상환이 이루어졌으며 이들에게 배포되는 물량은 94,697개입니다. 이 중에 1만 개는 파산 절차에 연루되어 법원의 명령 없이는 시장에 판매될 수 없으며 2만 개는 채권자들이 대형 펀드에 판매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에 직접적으로 배포되면서 시장의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은 64,697개인데 해당 물량은 거의 대부분 상환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괄 상환이 아닌 일반 상환을 선택한 채권자들에 대한 상환은 10월 31일 이후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마운트곡스 상환 물량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최대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으나 이 악재가 끝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호재 중의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SEC의 13F 보고서에 따르면 총 1199개의 기관이 비트코인 ETF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역사상 가장 초기에 흥행했던 ETF들의 출시 2분기 시점 기관 채택 규모를 보면 대부분 초기에는 100개 기관의 선택도 받지 못하였으며 최대 성공을 거둔 나스닥 추종 QQQ조차 374개의 기관의 선택을 받았을 뿐이며 비트코인 ETF의 채택 수인 1199개에는 비교조차 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ETF는 역대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ETF이며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인 IBIT는 나스닥 QQQ와 중국의 주요 대형주 300개 추종 ETF인 CIS 300, 미국 주식시장 전체를 추적하는 뱅가드 토탈 스톡 마켓 ETF마저 꺾으며 미국 전체 ETF 가운데 유입액 3위를 기록하면서 기관과 개인 투자자 모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채굴 기업 세계 1위인 마라톤 디지털이 전환 사채까지 땡겨서 비트코인을 매수한 소식을 전달드린 바 있습니다. 전환 사채란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에게 저금리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전환사채로 비트코인 매수를 가장 잘 써먹는 기업 중 하나가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 기업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그런데 채굴 기업들이 빚까지 땡겨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추세가 비단 마라톤 디지털이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국한된 게 아니라 글로벌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채굴사 중 절반 이상이 채굴 외에 전환사채로 자금을 끌어모아 별도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는 정보로 전환사채 외에도 채굴 기업 5위인 라이엇 플랫폼스는 주식 증자를 통해 자금을 땡겨 채굴 규모를 적극적으로 확장 중이며 채굴 기업 4위인 코어 사이언티픽과 비트디어 등의 기업에서도 8월 전환 사채를 발행해 채굴 규모 확장을 발표했다는 사실인데 보시는 자료에서 주황색 선은 비트코인 채굴 비용이고 검은색 선은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현재 구간을 보시면 채굴 비용과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인데 현재 비트코인 채굴 수익성은 사상 최저치로 평가받을 만큼 마진이 나쁜 상황이며 채굴 기업들이 규모를 확장할수록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채굴 경쟁은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글로벌 증시에 상장된 채굴 기업들이 빚까지 땡겨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거나 채굴 규모를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당장 버는 돈이 적더라도 지금이 오히려 기회이며 역사적으로 되풀이되었던 반감기 상승 사이클이 다시금 찾아올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2020년 지난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이 4분기에 시작되었듯 역사상 가장 큰 비트코인 매집이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 이번 사이클 역시도 본격적인 상승장은 시작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정치 명문가이자 열렬한 암호화폐 지지자이기도 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대선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선언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대선 지지율 3위로 여론조사에서 4.9%의 지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표를 트럼프 쪽으로 실어줌으로써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우위를 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지지는 트럼프 당선 시 암호화폐 시장에 더욱 친화적인 정책이 기대되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은 곧 암호화폐 시장에 더 큰 호재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먼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달하는 목적지에 우리가 추구하며 믿어온 달콤한 성과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의 지루하고 침체된 시장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 믿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이 암호화폐를 부르고 있으며 암호화폐의 불장이 다시 찾아온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찾아온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모두 희망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모두 잘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텔레그램 정보방에서는 더 많은 관점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